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모처럼 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만개를 냈죠. 상당히 활짝 피는 모습이었고, 자,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한 하루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어제 오늘 맞춰서 상당히 빠른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안 움직이고 있으면 해결을 해야겠죠. 자, 혼자서는 지금 이 시장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 부분 꼭 멘토링이나 아니면 서비스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상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장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196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0.1%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수급 한번 같이 체크해 볼 건데요.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 자, 외국인들이 지금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양매수가 들어왔다고 그죠? 양매수 들어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지금 마이너스 1.5%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많이 빠져서 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 한국전력 0.8% 소폭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자, 한중 FTA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 오늘도 1.6%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지금 삼성생명에게 자리를 뺏겼죠. 네이버가 0.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0.2% 강세, 그리고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대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주변에 보시면 시총 7위에서 지금 14위까지 상당한 변동이 12위까지 나타나고 있죠. 계속적인 순위 싸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화장품 관련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대부분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한국콜마 마찬가지고요. 에블CNC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아모레퍼시픽 4%대 강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 바로 한중 FTA의 절대적인 수혜주다라는 부분이죠.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관세 철폐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격이고, 지금은 중국이 내수 부양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여파는 없지 않겠나라는 게 지금 시장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한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철강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철강업종은 지금 약세 국면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지금 마이너스 2%대 약세 보이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지금 약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철폐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증가해야겠죠. 아무리 마진이 많이 남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퇴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유안타증권도 한번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안타증권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중으로 한번 같이 올랐는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주중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주중 차트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유안타증권, 예, 너네요. 주중 상당히 많이 올랐죠. 28%나 올랐습니다. 후광통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 선반영이 됐다 안 됐다?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은 끝물이죠. 끝물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주중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한중 FTA 체결되기 전에 후광통이 나타나기, 그 시행에 대한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 정도는 선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226만원, 비싸다 그죠? 자,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만 93,000원이 올랐습니다. 자, 93,000원 오르면서 지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바로 화장품주 안에서 대장주죠. 그만큼 3분기 실적 호조까지 겹치면서 지금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오늘 크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이 지금 543.6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8%가 오르는 모습이고요. 자, 시장이 코스닥이 오늘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개별주적인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띌 수 있겠고, 자, 지금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수급 같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저가 권역이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모습이죠. 기관은 저가 매수세의 달인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오늘 1% 강세 보이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0.8% 강세, 동서가 많이 올랐네요.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CGO 쇼핑 오늘 반등하죠.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띕니다.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GS홈쇼핑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오늘 1%대 강세, CJ ENM 6% 강세. CJ ENM이 엄청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엔터 관련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CJ ENM 있다고 칩시다. 우리 있다고 치고, 자,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다 지금 7%에서 4%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엔터 관련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 왜 오를까요? 바로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간 외교라는 거죠. 굴뚝 없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틀이 뭡니까? 정부 정책이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그 창조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야겠죠. 그래서 엔터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오늘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자, 오늘 3.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은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자, 지금 오늘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야,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지금 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단 권역에서 참으셨던 분들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이유인 즉슨 플렉서블 반도체를 첫 상용화를 시켰다. 세계 최초로 그 말이었죠. 자, 반도체, 플렉서블 반도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반도체는 요렇게, 어떻게 표현해? 자, 네모난 모양입니다. 평면의 네모 모양이죠. 하지만 플렉서블 반도체라는 거는
휘어지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단면적인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모델이 나와서 최소적인 부분 자체가 항상 제한됐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상당히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신고가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요. 자,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돼 있는데 환율이 1087원 80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원 80전에 오르는 모습이고, 자, 환율이 지금 오버 베팅 구간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저는 낮게 잡겠습니다. 1950포인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달려가는 시장이 계속적인 호재 자체를 부어주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이라는 부분이겠죠. 금액 자체가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던 그런 시각을 유지를 하겠고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을 조금 해주고 있어요. 천천히 조금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다. 자, 1960포인트 정도까지의 상승 그림이 보입니다. 자, 코스닥은요, 좀 더 강하죠. 543포인트까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뭐 종목별로 대부분의 종목들 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권 소식이 좀 떴어요. 그로 인해서 주식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4.5%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도 양호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고, LG 이노텍과 LG전자가 또 강한 모습들. 뭐 크게 오르는 종목이 뭐 찾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중국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역시나 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엔터주들이나 아니면 개별 이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조금 단기적인 급등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요. 대신에 오늘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 자체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보자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상담하기 전에 항상 체크하는 게 있죠. 종목 상황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도 멘토님께서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종목인데요. 신세계인터와 유진로봇입니다. 자,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 개씩 볼게요. 유진 로봇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종목이었고, 어제 급락을 했었죠. 어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돌아오는 모습이고, 뭐 이유인, 뭐 하루 만에 기업의 가치가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주가 추이도 오늘 1% 약세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자,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역전이 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 자체는 하단 권역 자체는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상태지만
글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홀딩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신세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섬유의복 업종 자체가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 현재 모습을 본다면, 자, 요커들이 지금 입국에 대한 부분, 그 비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낮아질 수 있죠. 그 말인 즉슨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편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의류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물론 한중 FTA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모습보다는 한국에서 의류를 생산해서 뭐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파는 부분 자체에서도 이슈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매출적인 측면을 본다면 화장품주가 지금 어때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죠. 자, 그 사람들이 화장품을 팔고 나갔을까? 저는 그 부분입니다. 절대로 화장품을 사고 안 나갑니다. 자, 우리가 외국 가서 화장품을 사고 딸랑 들어옵니까? 국내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소비하는 패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뿐만이 아니라 섬유 의복 관련주는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순위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인데요. 네, 52%와 112%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하고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빨리 전화나 문자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NX네요. 가구주죠. 매수해야 될까요? 7256님. 네, 의견이 X입니다. 뭐 다른 그런 이슈는 아니고요. 일단 좀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할까요? 10월부터 5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2,3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1월부터 하더라도요,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다가 약간 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뭐 거의 바닥권, 네 번째 이런 뭐 쌍바닥, 쓰리바닥, 뭐 포바닥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포인트에서 1,600원짜리 그런 자리니까 매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한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 그렇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썩 불안하기 짝이가 없거든요. 한생은 그나마 좀 아직 살아있는 느낌인데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아주 죽어버렸어요. 네. NX가 얼마나 갈까? 좀 그게 걱정인 거죠.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상승을 주기 위한 수급을 찾기는 아직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수급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이나 좀 강한 수급 자체가 들어온다면, 특히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때 그때 조금 매수해 주세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고요. 좀 더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매도할까요? 0437님. 보겠습니다. 자, 의견은요. 네, 일치했습니다. 이상남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상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자, 제가 항상 이 대상을 보면서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달러화에 대한 부분,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어차피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게 이제 옥수수, 대두, 콩 이런 부분이에요. 그 말인 즉슨 달러화가 통용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3분기까지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분기에 진행되는 이 실적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생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자, 4분기는 미국 안에서도 이제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많다는 것은, 자, 우리가 풍작일 때는 곡물 가격이 하락합니다. 대신 흉작일 때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4분기에는 다시 한 번 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부정적으로.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 주식 책에 보면요, 대부분의 그 책에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상단 권역에서 보면 이렇게,
자, 어때요? 자, 어깨, 머리, 어깨 다 나왔죠. 어깨, 머리, 어깨 나오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바닥권을 찍을 때도 단파동에 이런 바닥을 찍지는 않습니다. 항상 3번의 바닥을 이런 식으로 찍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원바닥도 안 나온 상태죠. 아직까지도 지금 A 파동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B 다시 이 파동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자체를 지금 들어가는 거는 힘들고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금은 정리를 하시고 대안주를 조금 찾아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FA네요. 매수할까요? 7427님. 의견은요, 엇갈렸습니다. 네, 뭐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했어요. 제가 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큰 그림을 조금 봐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부터 해서 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자, 요 그림들이 나와요. 여기가 거의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됐던 자리 얼마죠? 4만원 포인트죠. 자, 그래서 4만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승을 계속 꾸준하게 천천히 주고 있어요. 자, 제가 보는 또 포인트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그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디가 고점인가요?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나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흐름의 예측을 좀 해보긴 합니다. 또 하나 좀 봤던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인데 최근에 잠깐 수급 기간 매도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렇죠?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 요 며칠, 일주일 좀 넘어서게. 그리고 그때 차트 흐름을 보자면 약간 좀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수급 자체가 천천히 다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된다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SFA가 굉장히 조금 양호한 종목이에요. 3분기가. 그래서 한번 상승 랠리를 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시면은 큰 수익은 못 볼 수가 있어요. 한 46,000원 좀 넘어가면서부터 한번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조정이 와서 한 4,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3,000원까지 볼게요. 그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성현 멘토님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좋은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맞죠? 그 이유인 즉슨,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엑소 의견을 드렸고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고가 권역 자체. 자, 지지와 저항권이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이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이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가장 지지와 저항이 많이 부딪혔던 곳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런 가격 권역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은 꾸준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나눠져 있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개만 더 꺼볼게요. 자, 이 자리인데, 자, 이 자리보다 지금 41,4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더 지지와 저항으로 지금 움직임이 항상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박스권 안에서도 이런 박스권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맞죠? 자, 이런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41,000원, 49,000원 자리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와서 한번 꺼볼게요. 자, 49,000원, 41,000원대, 41,500원 이 가격대죠. 자, 예. 제가 뭐 일봉을 보고 하지 않아도 월봉의 지지점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 자체는 일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자, 41,000원과 49,000원의 괴리율이 높기 때문에 중간선 한 개가 다시 한번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자, 이 자리가 되겠죠. 자,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인 아직까지는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만약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본다면 그때 언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냐면, 자, 이렇게 하단 권역에서 움직일 때가 아니라 상단 권역을 한번 터치하고 난 다음에 빠질 때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올리고 난 다음에는 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그 포인트를 잡아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보모터스네요. 매수할까요? 1117님 의견이 X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실 이제 오늘 질문 주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이상현 멘토랑 저랑 말씀드리고 있는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서, 문자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그 바닥 포인트의 차트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어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거로 판단이 돼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상승을 주는 분위기가 좀 더 나와줄 때 매수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다고.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 좀 강하죠? 여기 썩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요 포인트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기관들의 매도세, 기타 법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투신권의 매도세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도세도 또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은 수급적인 측면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일단 기관들과 기타 법인적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꺾여 내려간 것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친구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매수하기 약간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바디네요. 매수할까요? 8121님. 네, 의견이 X입니다. 이상현 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이. 자, 인바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디. 자, 안에 몸이 있다, 그죠? 인바디. 자,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요. 인바디. 지금 너무 고평가하지 않나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단권역에서 우리가 올라왔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 가격대에서 올라왔느냐면, 제가 이거 예전에 그 TV에 우리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7,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자체를 보면 그 가격대에서 보더라도 지금 500배 가까이 올랐어요. 5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자, 5배가 올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상당히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상당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종목을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봤자 제가 볼 때는 이 또 상승 권역 자체, 그리고 하단 권역 자체에서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미련한 짓이다. 차라리 시세가 나기 전에 종목군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이 아무리 가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 것 같고, 시장의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트렌드 안에서 인바디는 조금 고평가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좀 도와드릴까요? 리온 쿠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온 쿠첸. 리온 쿠첸이요? 예. 네, 매수가 얼마실까요? 매수가 13,800원입니다. 13,800원이시고, 비중은 좀 많이 사셨어요? 예, 비중은 30%입니다. 사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한 2개월 된 것 같은데요. 네. 좀 옛날 좀 많이 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샀는데요. 저번에 상담하신 분 혹시 아니신가? 예, 맞습니다. 맞으시죠? 리온 쿠첸? 예. 그때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네. 리온 쿠첸 일부러 끌어올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쿠쿠전자랑 맞추기 위해서. 아. 네, 그래서 조금은 생각 많이 해보시고 대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밀렸는데 예. 다행히도 중국 FTA가 나면서 수혜주로서 예.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건 상한가 데려가지고. 네, 상한가를 갔는데요. 예. 하나 걱정인 것은 이거 현재 창 좀 열어볼게요. 자, 14만 주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항상 FTA가 뭐 캐나다나 유럽이나 다 되면은 그 FTA 관련주들이 장기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없죠. 예. 없어요. 네. 항상 좀 단기로 끝났던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걱정인 건 이제 매도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예. 상승을 주더라도 조금밖에 상승을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도.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아, 그때- 그럼 전문가님 매도 가격을 얼마 정도 정한 게 이미 낫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을 때 예, 예. 상당히 고평가되기 때문에 예, 예. 비중에 대해서 분명히 줄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비중을 안 줄였습니다. 네, 안 줄이셨다가 지금 9,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거래량 좀 터져주고 올라가는 포인트긴 한데 아직까지 역시나 고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줘서요. 예, 예. 최소한 매수가 강가에 가면 예, 예. 그때 이번엔 정말 비중 좀 줄여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셨죠? 예, 예.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좀 이성근 멘토님 받아주시죠. 예, 저희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OCI 부탁합니다. 예, 알겠어요. 예. 자, OCI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93,000원인데요. 100%예요. 아, 93,000원이시고요. 예. 예.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고요. 예. 아니, 보유한다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보유한다면요. 꼭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매수한 단가까지 좀 왔으면 하는 바람. 예. 혹시 뭐 어떤 거 보고 사셨습니까? 차트를 보고 샀는데요. 예. 10월 30일쯤 샀거든요. 예. 10월 30일요. 예. 예. 요 올라가는 날, 요 날을 보셨구나. 네. 네, 맞죠. 요 날, 요렇게 이제, 5일선 올라타는 날. 네. 요것도 보신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 OCI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OCI를 네.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많이 빠진 주식이에요. 많이 빠진 주식이고, 그 OCI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OCI가 이제 남자의 주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정말 폭등을 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힘을 못 쓰고 꾸준히 빠지는 그런 20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고, 65만 7천 원에 갔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였냐면 250달러였어요. 예.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냐 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15달러에서 이제 25달러 그 사이에 이제 거래가 돼요. 그 말인 즉슨 이제 저 고점까지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거 인정을 하시고. 자, 요번에 한중 FTA가 다시 한 번 더 발현이 되면서, 자, 중국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업종이 중국이 상당한 강세를 보입니다. 이 중국이 태양광의 가격을 아무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의 이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를 더욱더 매기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네.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너무 싸니까 딴 나라들이 경쟁이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OCI가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자, 10만원대가 낙인 가격이었어요. 10만원대 낙인 가격이었고, 지금 빠진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예. 지금 시청자님이 9만원대 사셨는데요. 9만 얼마죠? 93,000원. 그럼 본전에서 무조건 넣으세요. 예. 넣으시고 네. 이런 종목 하시면 밤에 잠이 안 오세요. 어머니. 예. 불안해서 잠을 못 자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내일 또 한 번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안전하게 주식을 하고 좀 더 즐겁게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본다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적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3년에 나왔던 기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가 떠 있는 기업은 하지 마세요. 왜 이거를 굳이 마이너스인데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이너스라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단타를 들어가든 장타를 들어가든 무조건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안전한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나 이런 종목을 만약에 하시잖아요. 네. 하루에 10,000원짜리를 만약 1억치를 샀어요. 그럼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당할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3천만 원 날라갑니다, 어머니. 예? 내년에 30%인 거 아시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은 본전 가격대에서 무조건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본전 가격이 못 가면 네. 자, 이 자리 하단 자리죠. 85,000원짜리가 깨지면 그때는 전량 이익 실현합니다. 예. 그렇게 93,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예, 93,000원까지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격대를 못 가면 하단 권역 85,000원 깨지면 그때 전량 이익 실현, 전량 손절매를 조금 하세요. 예. 그리고 대안주를 조금 찾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을까요? 서울 반도체인데요. 매수가 얼마실까요? 36,500원 정도 되는데요. 와, 높으시네요. 자, 얼마나 사셨어요, 비중은요? 20%인데 이번에 떨어질 때 못 팔았어요. 이거 그 전에 사가지고 상당히 수익이 7월 달에 사셨나요? 7월? 아니요, 더 그 전에 훨씬. 그러니까 그러면은 올라가서. 작년에? 네네, 작년에 해가지고 수익 구간이었는데 더 욕심내고 못 팔아서. 막 값없이 떨어져버렸는데 무슨을 못했어요. 조금 아깝네요. 네,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그러네요. 자, 제가 혹시 방송 자주 보시나요? 네. 제가 계속 매도 의견 드린 건 아세요, 혹시? 그때는 못 봤어요. 그때 매도할 때. 거의 올 언제부터죠? 한 7월부터 좀 조심스럽게 봤다가 네. 9월 달에 한번 갔다 왔어요, 회사를. 그리고 공개방송상에서 아예 그날 하루는 서울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온 얘기를. 그때 제가 그냥 매도 의견 드렸어요. 그냥 손절 의견 드렸거든요. 비싸게 샀건 다 필요 없다. 손절해라 말씀드렸습니다. 9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고 10월에도 계속 매도 의견 드렸고요. 11월까지도 계속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제가 걱정인 건 이거예요. 너무 비싸게 사셔가지고 네. 걱정이 되는데 4분기도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네, 4분기도요 많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어요. 작년 하반기에.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볼 때도 완전 작년과의 올해 실적은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자마자 또 주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또 반등을 주지만 또다시 이거는 8월과 같은 좀 상승을 단기적인 상승 그친 이후에 또다시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이 돼요. 성장이 어떻게 이제 회사가 밖에 내년부터 조금 진짜 매출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순수 조명 쪽으로 회사 비중이 바뀌는데 순수 조명이 한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로 조금 늘어나거든요. 매출 악대 규모가. 근데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도 내년 한 2분기는 봐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서울반도체가 살아나기 위한 시간 자체가 좀 걸려요. 네. 그게 좀 걱정인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도 지금 네. 가지고 있으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팔기엔 너무 아까워서. IR 담당자 얘기를 할 때 IR 담당자가 서울반도체가 그냥 깨지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온다고도 뭐 얘기를 좀 듣기도 했지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그건 아마 내년부터 시작일 거예요. 정말 보기 싫으시면요 계좌 하나 새로 만드셔가지고요 서울반도체만 이동을 시키셔서 안 팔아도 되니까 종목당 이동이 되죠. 이동시키셔서 그냥 묻어두세요. 1년이고 2년이고 제가 볼 때 최소한 2년 걸립니다. 네. 조금 제가 힘든 얘기 드렸는데요. 3만 원 정도까지는 내년 안에 갈지는 제가 좀 의문이 되지만 일단은 회복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소리예요. 돈이 급하신 게 아니시라면 지금까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면 회사는 망할 일이 없어요. 묻어두고 네. 어느 정도 뭐 3만 원이라도 회사는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3만 6천에 사서 5만 원에 못 파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1년 가져가셨죠? 그때부터? 네. 1년 넘었죠? 네. 1년 뒤에는 매수가 거의 갈랑말랑해질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묻어놓겠습니다. 왜냐면 1년 이상 돼요. 2년 보셔야 돼요. 2년. 아니면 이거 팔고 그만한 또 대체할 만한 저기 종목이 있으면 모를까. 네, 지금은 일단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제가 매도 의견 드리기 좀 사실 좀 힘들어요. 오라고 드렸지만은 힘드니까 사실 매도가 맞긴 한데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거예요? 네, 더 빠질 거지만 팔지 마시라는 소리에 어쩔 수가 없네요. 4분기 재고 조정 좀 심합니다. 아셨죠? 그럼 그냥 묻어두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요, 오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종목 안 좋은 것들이 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는 점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PG입니다. 매수할까요? 0714님. 네, 의견이요. 엇갈렸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봐드리고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팬이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형제는 아닙니다. 네, 이 씨와 김 씨인데요. 살찐 건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거 빼고는 뭐 자비를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었죠. 자, 어쨌든 간에요. 자, SPG 매수를 지금 하시려는 거죠. 네, 제가 5의견을 드렸어요. 뭐 이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방송을.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이런 상승 그림이 나오니까 고민을 하시는 건 잘하셨어요. 근데 뭘 빼먹으셨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뭘 빼먹으셨냐? 수급을 보셨냐? 자, 수급이 들어오긴 해요. 자, 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야금야금 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냐? 실적 분위기도 좋아지는 게 나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뭐가 좀 걱정이냐? 급하게 매수하지 말아주세요.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은 종목입니다. 실적은 양호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은 안 되는데 대신에 수급적인 공백에 대해서 조금 더 메워주길 바랄 뿐이거든요. 이 포인트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성래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예, SPG 물어보셨는데요. SPG가 이제 모터 뭐 만들고 아니면 뭐 제습기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냉장고 모터 이런 부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그럼 백색 가전 안에 들어가는 그 필수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미 괴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맥점 자체가 지금 5,500원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가격대인데요. 자, 이 가격대. 자, 월봉을 제가 딱 봐 보이십니까?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자, 이 가격대를 일봉으로 넘어와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5,500원대예요. 자, 5,500원대를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5,500원대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지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똑같이 누군가 또 사는 모습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이 매수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죠? 꾸준히.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 가격 권역으로 본다면 지금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단 가격 밴드를 한 번도 지금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번 터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터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저는 불안한 상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하단 권역을 한번 내려오고 난 다음에 크게 갈 수는 있겠으나 하단 권역을 터치를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게 또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싼 가격에 사고 싶지 누가 비싼 거에 사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단 가격을 안 온다?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주가상이 지금 하단 권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든지 악재가 있든지 그런 부분이겠죠. 자, 신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용도 이제 5%가 넘어 있죠. 개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무리하게 올라타지 마시고 하단 권역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크레드네요. 매수할까요? 2914님 반갑습니다. 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제가 이거 뭐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7만 원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200원이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요. 금방 아마 좀 반등을 줄 거예요. 내일이라도 아니면은 모레라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 상장하는 날 14일 날 아무래도 관련주도 급등이 나오겠죠. 주가가 만약에 크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그날 보고 한 다음 주 월요일쯤에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는데요. 갑자기 많은 물량 담으시는 것보다도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죠? 목요일까지 하셔가지고 천천히 조금은 매수해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심택이네요. 매도할까요? 2265님. 네, X입니다. 이선우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심택이 이제 샤오미 그 휴대폰에 납품한 업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심택도 이제 상당히 많이 했는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월봉부터 한번 체크합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 건지. 자, 어때요? 지금 기준선 위에 있다, 그죠? 살아있다, 그죠? 그러면 8,500원 선인데, 자, 이 선 자체를 일봉으로 넘어와서 8,500원 거예요. 자, 8,500원 껐습니다. 네, 8,500원. 8,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자, 주가가 어때요? 누군가는 또다시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저가권역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간에 이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25만 주를 쌌어요. 네. 왜 얘네들이 고가권역에서 25만 주를 사고 이렇게 주가 자체를 올리는 이유를 할까요? 지금은 이 가격대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고 나면 후회하십니다. 팔지 마세요. 보유하시고 언제까지 보유하시냐면 제가 볼 땐 최소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높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택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샤오미라는 휴대폰이 지금 중국에서도 1위지만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번 진출하면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 범위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한 보품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4분기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위닉스네요. 매도할까요? 5154님 보겠습니다.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빨리 볼게요.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위닉스가 28,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만원까지 왔었거든요. 만원대 초반이면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평가도 아니고요, 저평가도 아닌 부분, 그래도 나름 조금 싼 가격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FTA 관련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급하게 좀 매도하지 마시고 상황 봐야 되는데,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25,000원이십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고점에서 하셨어요. 25,000원까지 가기에는 힘들어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좀 회복을 해주면 그때 좀 빠져나오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상도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8,500원까지 내려갑니다. 예. 제가 이런 부분을 항상 정확하게 집어드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2,000원이 고점입니다. 지금 오버베팅 조금 들어간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8,500원까지 빠집니다. 예. 왜냐? 지금 여러 가지의 정황상 지금 우리가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자, 항상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상당히 많은 붐을 일으키는 업체입니다. 맞죠? 자, 겨울에 가습기와 우리가 제습기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습기는 가격대가 어때요? 예? 2만원에서 5만원 아니면 비싸봤자 10만원이에요. 하지만 제습기는요, 30만원, 40만원, 5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습기가 많이 남을 수 있을까요? 가습기가 많이 남을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제습기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주가가 안 좋았는데 겨울에는 주가가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많이 남는 것을 많이 팔 때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제습기, 가습기 관련된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예, 뉴스입니다. 뉴스 따라해서 돈 번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8,500원까지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뉴옥스입니다. 매수할까요? 6723님.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볼게요. 자, 이상민 선생님께서 먼저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 업체가요, 그겁니다. 엑스레이 진단 업체잖아요. 디지털 장비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아직까지 보편화 과정이 조금 많이 나서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안 드리는 이유는, 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주가 중에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엑스레이 진단 기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그 성장적인 동력이라든지 아니 트렌드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언제까지 암실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괴리가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하는 선택이 중요한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지금 만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 4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인바디는 500배, 이건 400배가 올랐어요. 그 말인 즉슨 단기적인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 자체가 28,000원 자리까지 내려와야 된다 봅니다. 자, 28,000원 자리인데요. 자, 29,000원, 28,000원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에서 아니면 이 자리, 이 사이에 가격대는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3만원은 무조건 깨져야 돼요.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 자, 이 가격대 보시고 조금은 루즈하게 가져가세요. 예, 지금 자리에서 사시면 마음고생을 조금 심하게 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부역수도 좀 바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5의견을 드렸어요. 사실 조금 제가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뭐 회사 속 내용은 이상훈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죠. 참고하시면 되고, 수급 분위기를 보자면 어제 좀 기관들의 매수가 잡혔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잡힐지가 약간은 좀 의문입니다. 언제 매수를 하시냐면 오늘 장에 좀 기관 매수가 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보이면 좋겠어요. 오후 장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웬만하시면 비중을 크게 담으시면 안 됩니다. 뭐 추세상으로 보건데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 큰 그림에서 맞춰본다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어떻게 딱 재미있게도 이상도 멘토님 말씀 주셨던 거의 28,000원짜리가 사기 제일 좋은 자리긴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추세잖아요. 이 추세대로 보자면, 그쵸? 고점 포인트 딱 맞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하단 포인트가 얼마요? 28,000원짜리가 제일 싸 보이긴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좀 땡겨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보자면, 여기 포인트에서 작년부터 해서 라인을 잡아보자면 이 정도 구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새롭게 라인을 또 그려보자면요, 요 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슈팅 구간이 되고 고점 포인트들이 몇 차례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포인트 얼마입니까? 3만원 정도.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시는 건 말릴 수 없지만 역시 두 번째 포인트는 3만원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단기적으로 보건데 나란히 잡히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서요, 천천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매수하시긴 안 좋고, 오후장에 기간 매수 잡히면 그때 한번 사시고요. 아니면 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만원 초반대에 한 번 더 매수해보자. 그리고 또다시 밀릴 경우에는 28,000원짜리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내일은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속도를 내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